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단아 120선 박용덕입니다. 여단아는 여기서 다 나온다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25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15일이 X네요. 15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우리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10일입니다. 15일이 아니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 이전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있죠. 근데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5번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죠. 중요한 점은 등록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죠. 그리고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중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예,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그래서 청문까지 실시한 후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5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7일이 X네. 7일이 아니고 5일이죠. 5일. 반납이 7일이죠. 반납이 7일.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오직 보고는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죠.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 또는 폐업 신고하거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되죠.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실제 시험이었다면 특수법인은 고려하지 아니함 이런 말을 넣는 게 더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교육장 위탁받으려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인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고요. 4번 이동이용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니까 100만원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금융업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종 근생입니다.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5의 별표에 의해서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이 있지만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